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12곡,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시켜 또한 안동 사상문화 대적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혼도했습니다.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청소년들 네. 3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맞아.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이게 진짜로 실제로 집행이 된 건가요? 사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이 나이로 보면 10대 초중반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 중학생 정도 뭐 이 정도의 나이인데 30명이나 단체로 공개 처형을 한다. 이게 거의 사실입니까? 한 학급을 몰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위 여부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요 뉴스는 조심스럽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사에는 이제 30명을 공개 처형했다 단체로라고 나왔는데 사실 처형과 처벌은 엄밀히 다르거든요. 30명을 그것도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 30명을 죽인 사건은 아직 공식적인 정보기관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공개 처벌됐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한 민간 단체가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담아서 북으로 보냈고 그 안에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도 같이 넣어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습득을 해서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걸렸고 그래서 더 괘씸죄가 가중이 돼서 북한에서 이렇게 30명 가까운 인원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이렇게 그럼요. 인질극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아니, 정확합니다. 무언가 우리 쪽 대한민국 쪽의 남남 갈등을 노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야, 니들이 보낸 전단에 있는 USB 보고 우리 애들 이렇게 처벌받고 있어. 또 보낼래? 라는 남남 갈등의 요소도 담아서 약간의 어떤 협박성, 네. 처벌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풀이됩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다. 아 정말 치졸한 인간들. 치졸하죠. 처형이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처형이든 처벌이든 간에 지금 그 이유가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인 거에 주목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어린 아이가 그 호기심에 USB를 꽂아봤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니까 맞아요. 눈길을 떼지 못하고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이런 명목으로 아직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지금 북한의 현실인가요? 얼마 전까지 거기서 살다가 제가 최근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는데 물론 뭐 30명씩 되는 그런 대량 학살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최근 들어 요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악화돼서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엄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기 얼마 전에도 있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2023년 3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도 11명의 그러니까 강력 범죄자와 한국 콘텐츠를 본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를 11명을 쐈거든요. 11명을 쐈거든요. 그때도 11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고 그야말로 그 무슨 전쟁 나서 시신을 실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학살 수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대개 보면 어떤 친구 하나가 분명히 단속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너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났어? 이걸 적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내 친구인 누구에게 이걸 복사 받아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또 잡아들이다가 또 적지거든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디서 쭉 하다 보면 이게 30명이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이 애들을 놓고 볼 때 최근에 정확히 코로나 기간에는 처벌 수위를 엄청 높인 거죠.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유포시킨 자는 총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 법에 따라서 가끔 이런 한두 명을 이제 본보기 사례로 내세워서 이제 총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30명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뭐 전원으로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논란이 있지만 지난 1월에는 16살짜리 뭐 우리로 말하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 이런 이유로 노동교화형 우리로 징역 12년형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지금 썩어 빠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 대한 공개
제 재판 이상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볼 때마다 너무 다 기가 보는 막혀서. 앞에서. 또 영상의 장면에서 보면은 인생을 이제 망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북한 매체에서.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시켜 또한 안동 사상문화 대적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온도했습니다. 12년의 노동교육을 온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벌을 받아야 되지. 괴뢰문화에 교육돼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장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 곧 나이 또래들은 모여서 무슨 조그만 콘서트를 하거나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케이팝 공연을 하거나 이럴 정도의 그거고 이 드라마를 봤다는 것도 우리 같으면 뭐 설사 청소년들한테 금지된 뭐 성인물을 봤다 이래도 엄마한테 등짝 한두 대 맞고 말 일인데 이거를 뭐 예. 5년에서 15년형 징역을 하고 심하면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사실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돼 먹은 사이비 종교도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아마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보신 비디오 장면과 이거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이에요. 네. 여기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갔고 북한에 관심 있는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특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30명의 학생을 처벌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 테러, 아니면 반역, 아니면 트리즌 이런 간첩 혐의를 받는 처벌과 똑같이 네. 받다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을 세계에서 아주 많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조총도 북한처럼 한국 컨텐츠를 이렇게 금지하고 만약에 봤을 경우에 엄격한 처벌들을 합니까? 아유, 처벌은 없죠. 처벌을 일본 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은 없지만 한류 음악이나 문화 그런 것을 뭐 어떤 행사나 학교 행사나 교내에서 듣거나 접할 일은 절대로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아 네. 조선학교에서 없어요. 최근에 제 지인이 한 2, 3년 전에 학교 문화제나 운동회에서 그래도 BTS가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인기인데 아이들도 다 BTS 좋아하는데 딱 한두 곳만 운동회 때 좀 틀어주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원로 교사한테 네. 정말 쌀쌀맞게 혼났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아직도 아직도 안 돼요. 그게 시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조선학교 다닐 때 한국 노래를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국 노래는 민주와 관련 아침 이슬, 행복의 나라로 그런 거는 많이 배웠어요. 학교라는 것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오히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못 듣게 한다는 건 학교의 원래 설립 이념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변질됐어요. 근데 진짜 헌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거나 공개 처벌을 하려면 국가에 뭐 대역죄를 지었다든가 반역을 했다든가 이 정도에 준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를 거의 그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거의. 사람이 육체는 통제가 가능해도 정신은 통제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딱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SNS의 문제이기도 한데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치유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평생 믿었던 거 속았구나. 이게 두 개가 다 북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저 남한 드라마에선 저렇게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땐 다 사랑하고 저러는데 해외여행도 다니고 나는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고 난 불행하고 왜 난 해외여행을 못 가는가. 그렇지.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남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뭐 미제의 식민지고 하고 자랐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정신이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탱고의 나라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금지한 시기가 있어요. 독재 정권 시절인데 진짜 탱고가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탱고를 금지시킨 이유가 딱 하나예요. 탱고 음악이 들리면 사람이 모이거든. 모이질 못하게 한 거예요. 어이구야.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뭐 조총련에서 못 듣게 하는 아침 이슬이나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금지곡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건 운동권 가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거꾸로 이 노래를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문화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 주민들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가치도 깨닫고 그리고 문제의식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차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꿈, 뭐 나의 행복, 나의 미래 이런 그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제 나라는 가치를 알게 되고 나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바로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이건 완전히 그렇지. 결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사님 따님도 그럼 혹시 이렇게 드라마를 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꿈꾸는 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예. 지금 보게 되면 꿈이 뭐냐 하게 되면 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은 기자, 오늘은 뭐 연예인, 뭐 내일은 댄스, 뭐 드라마 볼 때마다 변해. 예, 드라마 볼 때마다 보여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이거든요. 바람직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아예 꿈이라는 게 없으니까. 북한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라늄 강산 이렇게 외국에서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우라늄 강산 참관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네들이 꿈이 뭐냐 하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 어떻게 대답하래요? 우라늄을 생산한다. 우라늄 강산에서 일을 한다. 우라늄을 생산한다. 우라늄 강산에서 일을 한다. 꿈이 우라늄. 왜 우라늄을 생산하는 꿈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을 바치겠다 이런 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을 답정년. 집단적으로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자기 혼자서 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대로.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간부면 자식도 간부고 아버지가 농포면 그냥 자식들도 농포예요. 어떤 탈북하신 여성분을 만났는데 한국이 너무 궁금해진 장면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때렸대. 드라마에서. 세기. 그거를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다는 거야. 맞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충격이야, 충격. 썩병든 남조선 사회는 어디 여자가 남조선 껍데기 때린다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궁금했대. 남조선이 궁금하다. 그리고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테이블에서 있잖아. 던지면서, 던지면서 물 뿌려. 그래서 던지면서는 물 맞아도 되잖아요. 던지면서. 항상 보면 던지면서 물 뿌리더라고요. 야, 드라마를 잘못 보면 잘못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잘못된 쇼킹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궁금해졌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그 친구가 저한테 유나 동무 이거 남조선 드라마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소리를 질렀죠. 동무야!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맨날 날 오케 보고 굿다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영상물 같이 보자고 그래! 딱 이랬어요. 와. 그래서 다른 말 필요 없고 하나만 보래요. 하나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서 가져오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내가 동무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겠어. 이렇게 하고 봤어요. 그런데 성승환 오빠 보고 비판적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첫째, 솔직히 이해는 안 됐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 성애교의 친부모가 아닌가 마는가 막 이럴 때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제가 다음 회에 계속. 또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또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까 하나만 본다 이러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누구 딸인지는 알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주행을 했어요. 완전. 끝날 때까지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면 성승환 오빠가 나오고 원빈 오빠가 나오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저를 경적적으로 탈북시킨 건 장동건 오빠거든요. 이후의 모든 것.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안 받아줬어요. 그랬다고 신경질 난다고 집에 가더니 정미장 같이 생긴 걸 뭐 탁 들고 인천공항에 가도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야 이거 뭐야 딴 세상이 있구나. 나는 저기에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와. 이 탈북하잖아요. 야. 옛말에 자동차와 와인과 이 그 자유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나 씨는 정말 인생을 바꾼 드라마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케이팝 문화를 되게 디펜스를 본다는 이유 중 하나가 전쟁에서도 가면은 꼭 무기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인포메이션 워페어라고 정보로 싸우는 거죠. 모르는 거에 전파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케이어스를 만들기 위하여 막 이런 것도 작전 중에 작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작전이라고 보고 심하게 디펜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이어서 한 토막 말씀드린다면요. 보면 지금 요즘 북한 그러니까 한류 세대들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제 친구들 이렇게 모여 앉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건
혁명의 1세, 2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들을 인정 안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사실 제가 올해 일본 오사카에 북한 인권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단체 활동 중에 일환으로서 이제 젊은 이력 씨 같은 탈북민 청년들을 일본에 초청해서 토크 이벤트도 하고 네. 강연회도 하고 여태까지 없었던 형식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해보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젊은 MZ 세대의 탈북민들을 보면서 정말 저천년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충격받은 게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김정은을 개라고 부른대요. 개가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건가? 우리가 왜? 개라고 부른다고. 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 그 정도의 변화가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리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 흐름을 예전대로는 절대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경례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 세민이 한가정 상시설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되지 않은 이런 불건전한들이 떠난 개인주의에 물려도 우리의 이 화목한 대가정을 어리프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따라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아니 무슨 지역 주민 행사처럼 나라동의 기준시장에서 제기된 대상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물은 대상들은 앞으로 나서볼 일입니다. 물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만들면 징용공장 노동자 당구 군중주의고 취업자 노동자 평신가보다. 그만 사회보장자 아니 뭐 녹화물을 봤다고 옆에 나눠줬다고 불러? 아무리 물력에 눈이 어둡다 해도 당연히 10kg을 위해 아직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웅석을 거려야 할 어린 소녀를 새적기곡로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법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처리돼야 아니 영상물 봤다는 거랑 지금 살인범하고 같이? 이제 헌재에서 지금 공개 야 재판하는 이러면 안 되지. 공개 총살? 어떡해. 저도 세워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아이들이 있네. 이게 이제 통신원들이 찍어서 공개 재판했을 때 곧 총살도 있겠다. 저기 지금 살인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좀 지켜봐라 했더니 3개월에 총살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는 총살을 직접 봤어요. 제가 한 8살 때인가 그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요. 몇 월 며칠 인민 공개 처형을 하니까 와서 봐라. 근데 저희 집 앞에 소악산이라고 산이 이렇게 걸작인데 걸작이 안에 소형장을 만들고 북한은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쫙 앉아서 봤어요. 근데 3명을 그 자리에서 공개 재판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요. 근데 3명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 죄가 소를 농장에서 소를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농장에 있는 걸 죽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여자 선생님들 숙직소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훔쳐가고. 그래서 이런 놈들은 뭐 우리 인민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이 적이다.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 했는데 3사람이 묶어서 나왔는데 입에 재가름을 들어가는데 이거 비틀비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세게 박아놓거든요. 거기다 묶어가지고 쏴 하면 따다당 한 사람인데 3발. 그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매스컴. 지금도 저거 보면 이제 그때 생각. 트라우마가 생기죠. 네. 트라우마가 생겼잖아. 저는 지금 아이들이 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공개 처형이 있으면은 어느 날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1학년을 제외한 소년단에 입단한 아이들, 2학년에 보통 입단을 하는데 입단한 아이들은 오후 2교시가 끝나고 운동장에 모여서 사형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사형 구경을.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교 전체가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뭐 노래 부르면서 사형장에 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먼저 와 있는데
어른들이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일 앞에 쭉 앉혀요. 그러면은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하고 저희와의 거리가 2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갈을 물리고 눈은 안 가려요. 그러면 사형수가 우리를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때 엄청난 공포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제목은 뭐냐면요, 국가 전복 의무죄예요. 그 죄가 뭐냐면요, 공장에서 구리를 한 100kg 정도 훔쳤대요. 아니 100kg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전복되면 나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가지고 안전원들이 3명이 나와서 세 발을 따당, 첫 번째 단발로 싹 해서 3명이 따당, 따당, 따당 해서 한 사람이 9발을 맞아요. 그러면은 서 있던 그 사형수가 9발이 끝나게 되면은 머리를 바닥에 숙이고 무릎 꿇은 상태로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죄인은 죽어도 나라의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게 공포와 충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육이에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공포예요.